잘 들었습니다. 아주 이 최신 지경까지 잘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라는 게 잘 진단되고 적시에 치료될 경우에 좋은 예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늦어지면 아무래도 환자의 예후가 많이 나빠지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진단부터 치료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타파미디스라는 약이 나오면서 이 예후가 안 좋았던 환자들의 예후를 좋게 하는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 타파미디스 말고도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에 최근에 나온 치료 약제들이 또 소개해 주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제 강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TTR 스테빌라이저인 타파미디스 이외에도 TTR 사일런싱 약제들, 또 TTR 리소rb션 약제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거나 임상 연구 중에 있어서 조만간 마켓에서 어베일러블 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AL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에 대한 약제들도 여러 가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들이 개발 중에 있어서 임상 실제에 사용되면 많은 환자들이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이게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루가 되는 임상 양상이 있을까요? 네, 60세 이상에서 기존 신부전 치료를 하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치료 약제를 톨러러블 하지 못할 경우에, 또 심초음파상에서 LV 하이퍼트로피가 있지만 이걸 설명할 만한 임상적인 그런 다른 디지즈 에티올로지가 없을 때, 또 당뇨가 없으면서도 폴리뉴로패티가 있다든지, 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든가 카팔 터널 신드롬으로 수술한 과거력 등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카디오마이패티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LV 하이퍼트로피가 있는데 증상이 더 심한 경우도 저는 있는 것 같고요. 신부전의 정도에 비해서 NT-프로BNP라든지 카디악 트로포닌이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좀 높아져 있을 때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또 많이 임상에서 당하는 거는 환자분이 안자이나 증상으로 협심증 증상으로 왔는데 실제로 캣방에서 코로나리 검사를 했을 때 정상으로 나와서 그러게 그러면 이제 하펠리오이드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와 보니 실제 진단은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실신으로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원인 모를 실신해서 심장도 약간 이상하지만 뉴로패스가 굉장히 심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이제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참 조기 진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김다리 선생님 혹시 다른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외국 연자분들께서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말이 나는 이번 주에 아밀로이드 환자를 몇 명 이상 꼭 찾아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밀로이드 환자에 대해서 의심을 굉장히 높여서 굉장히 희귀한 질환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식적으로 그걸 DDX 넣고 진단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의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지나갈 넌스페시한 심텀이 컨비네이션 되는 경우라서 결국에는 피지션의 얼러트네스가 되게 중요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김다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결국은 이 진단하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에 환자의 예후를 굉장히 좋게 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로 심한 좀 적극적인 스트레티지를 갖고 진료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타파미디스라는 약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죠. 이게 워낙에 고가의 약제고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김다리 선생님 이 타파미디스를 실제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죠?
네, 실제 국내 적용 기준은 ATTR 카디오마요패시가 아닌 폴리뉴로패시 환자들에게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심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도즈가 아닌 폴리뉴로패시 환자를 대상한 20ml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방할 수 있는 환자도 뉴럴로지 단계가 굉장히 경한 단계인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단계 그 한 1단계밖에 없고요. 20ml를 투약해보면 굉장히 환자들이 내약성이 좋습니다. 특별하게 힘들어하는 사이드 이펙트도 없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기전이 TTR을 스테이블라이징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증상을 좋아지긴 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적으로 더 나빠지게 하지 않게 하는 질환인데 환자가 플라시보 이펙트가 있어서 그런지 그동안 약제가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다가 약제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환자들의 천천히 이제 신부전이나 이제 폴리뉴로패시 진행을 늦추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부전 약제를 봤을 때 투약하였을 때처럼 어떤 컨제스천의 뭐 드라마틱한 효과나 넘네스의 드라마틱한 호전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약하자면 실제로 약을 사용할 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이것도 역시 조기 진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네요. 실제로 아마 이 연구에서도 보면 실제 약을 사용한 지 1년, 2년 내에는 서바이벌 커브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다가 2년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이 서바이벌 커브가 벌어지는 걸 봐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관점에서 이 질환이 이 진행 단계를 막을 수 있는 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종찬 선생님, 아까 이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심장 아밀로이드 환자를 볼 때 주의할 점, 혹은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AL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 환자이든 ATTR 카디악 아밀로이드시스 환자이든 굉장히 벌러러블하고 굉장히 좀 크리티컬리 일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디지스 모디파잉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제너럴한 서포티브 케어 또 여러 가지 환자 상태에 맞춰서 약제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현재는 타파미디스만 있지만 앞으로는 이 환자들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개발 중에 있거나 임상 연구 중에 있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환자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윤종찬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카디악 아밀로이드스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특히 타파미디스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 선생님들께서 카디악 아밀로이드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